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장기통계 1 강의를 맡은 박이택입니다. 이 강의는 2018년에 출간된 한국의 장기통계 1과 한국의 장기통계 2에 대한 강의입니다. 두 권으로 발간된 한국의 장기통계는 22명의 전공자가 공동 작업한 성과입니다. 저는 이 책의 공동 편집인이자 2개장의 집필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은 자연환경과 인구에서부터 노동력과 임금, 각종 산업과 무역, 재정과 금융, 국민소득과 물가는 물론 교육, 건강, 기업 조직, 과학기술, 사법에 이르는 22개 분야에 걸쳐 있어 근대 이후 경제사회의 변화를 장기통계를 통해 두루 살펴볼 수 있도록 20세기 초부터 현재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장기통계를 제시하고 해설한 것입니다. 우선 이 책의 구성과 강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서는 총 22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장의 제목만을 말씀드리면 자연과 지리, 인구, 노동력, 임금, 교육, 건강, 농업, 천연자원, 건설 및 주택, 제조업, 유통, 교통과 통신, 서비스업 및 공익사업, 국민소득, 물가, 자본과 부, 과학기술, 기업조직, 화폐와 금융제도, 정부재정과 고용, 사법, 대무역과 환율이 그것입니다. 이 22개의 장 중 앞 11개 장은 제1권으로, 뒤 11개 장은 제2권으로 나뉘어 발간되었습니다. 이 22개의 장은 국민경제 순환과 거시경제 성과를 조감하는 데 필요한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각 장들이 국민경제 순환 및 거시경제 성과와 관련하여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국민경제 선언과 거시경제 성과 모식도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경제 순환과 거시경제 성과 모식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식도 1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나라의 생산자는 가게로부터 자본과 노동과 토지를 구입하여 생산물을 만들고 이 생산물을 중간재 수요, 민간 소비, 정부 지출, 투자 수요, 수출 등에 사용합니다. 생산물의 판매로 얻은 수익은 생산요소 소유자에게 대가로 분배됩니다. 가계는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과 지대, 이자를 받는데 이 중 일부는 세금으로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민간 소비와 가계저축에 사용됩니다. 민간의 가계저축과 외국에서 들어온 국외저축은 투자 후 원천이 되며 이렇게 형성된 자본은 생산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수출과 국외저축을 제외하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순환을 국민경제순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상품 및 자본의 거래는 국제분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거시경제 성과는 국민경제순환과 국제분업의 결과입니다. 나라마다 국민경제순환과 국제분업, 거시경제 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자연환경과 제도환경의 차이가 이러한 차이를 야기하는 한 요인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민경제순환과 거시경제 성과 모식도를 이용하여 각 장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식도 2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경제 순환과 거시경제 성과를 떠받치는 것은 자연환경 및 제도환경인데 본책의 자연과 질이 사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민경제 순환은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생산물 시장은 경제활동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본책에서 경제활동은 농업, 천연자원, 건설 및 주택, 제조업, 유통, 교통과 통신, 서비스업 및 공익사업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들이 모두 생산물 시장에 해당합니다. 생산 요소 시장은 노동과 자본과 토지가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 하에서 생산 요소는 생산물로 변환되는데 이와 관련된 장이 노동력, 자본과 부, 과학기술입니다. 경제활동 주체는 생산자, 가게, 정부가 있는데 생산자에 대한 것은 기업 조직에서, 정부에 대한 것은 정부 재정과 고용에서 다룹니다. 가계의 경우 임금을 비롯한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인구의 재생산 및 인적 자본 형성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해당하는 장이 임금, 인구, 교육, 건강입니다. 생산 요소로 사용되는 자본의 형성은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저축 및 투자 활동과 관련된 장은 화폐와 금융제도입니다. 경제 성과에는 국제 분업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장은 대외무역과 환율입니다. 국민경제 순환과 국제 분업의 결과를 총괄하는 것이 거시경제 성과인데 거시경제 성과와 관련된 장은 국민소득과 물가입니다. 위에서는 편의상 22개의 장을 각각 한 곳에 배치하여 설명하였는데 실제로 각 장은 한 부분에만 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그 복잡한 세부 사항을 이곳에서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장을 강의하면서 필요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책의 22장은 국민경제 순환과 거시경제 성과를 조감하는 데 필요한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장은 해설과 통계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설에는 해당 분야의 통계 자료 상황을 객관하고 이 분야의 역사 통계를 이용하려는 연구자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기 추이 그래프를 예시하여 해당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이고자 했습니다. 통계표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 시계열 통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시계열이 아닌 통계도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장에 수록된 시계열의 수는 장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시계열 수가 가장 적은 장은 205개의 시계열을, 가장 많은 장은 952개의 시계열을 수록하고 있어 도합 약 1만 개의 시계열 통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열 통계들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고유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각 장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담당하여 표를 만들고 해설을 썼습니다. 한 명의 전문가가 한 장을 혼자 쓴 경우도 있지만 2명이나 3명이 함께 한 장의 통계표를 만들고 해설을 쓴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은 22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집필자의 수도 22명으로 같습니다. 우연하게도 장수와 집필자 수가 같게 되었습니다. 22명이 모여 상당한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와 같은 통계서를 작성한 것은 이와 같은 작업의 학술적 의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의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은 물론이지만 연구자들도 자신의 전공을 넘어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서 원하는 통계를 찾아 적절히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통계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도 유사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예컨대 경제학자들이 현대 경제를 연구할 때 고도 성장기나 해방 전까지 포함한 장기적 시야에서 접근하는 경우는 희소합니다. 경제사 연구자들도 자신이 전공한 시기를 좀처럼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시기별로 자료 상황의 차이가 커서 그것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장벽은 언어의 장벽입니다. 19세기 이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문 자료에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세기 전반인 식민지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자료에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근으로 오면서 한문 자료와 일본어 자료에 능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연구자가 더 적어져서 언어의 장벽은 더 높아진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학과 경제사 연구가 거의 교류 없이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학문 분야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2명이 22개 분야를 망라한 통계서를 만들게 된 것은 앞서 말한 장벽을 낮추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기 통계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통계세 이용자들은 경제사회의 각 분야에서 자신이 관심을 갖는 지표들이 해방 전과 후에 걸쳐 어떠한 추이를 밟아왔는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야에서 나타난 변화가 다른 분야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거나 받았을 터인데 본서가 제공하는 수량 정보는 그들 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구명하는 연구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장기 통계의 정비는 각국의 발전 경로 전체를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 비교의 지평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이를 통해 한국사나 사회과학의 각 분야에서 한국 사회가 지난 1세기에 걸쳐 어떻게 변해왔고 외국과는 어떻게 다르며 그러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수량적 연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본 통계서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이 통계서가 워낙 방대한 통계를 다루다 보니 통계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원활히 사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통계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통계들이 어떠한 통계조사로부터 나온 것인지, 그 통계조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사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통계가 다루고 있는 분야의 장기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까지 책의 구성과 강의 목표 및 일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는 외국의 장기통계 구축 현황 및 한국에서의 장기통계 구축의 여정, 한국의 장기통계의 우수성과 출간의 의의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